내가 가장 오래 했던 거 그거잖아. 과학 졸라 열심히 했는데 또 수학까지 하라는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게 고의야. 어쩔 수가 없는 벡터. 2월 달에는 또 지금 수능 특강이 예정돼 있어서 수특 나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 만들어서 작업해서 줄 수 있잖아. 스타일이 똑같은데 문제가 살짝 다른. 이게 수특이거든요. 매년 똑같은. 2차 곡선을 이제 뒤로 하고 도형들이 팍팍팍팍팍 나온 거 뒤로 하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거 벡터. 이 벡터의 연산까지가 벡터가 두 단원인데 벡터의 연산이고 그 다음에 내적이거든요. 벡터의 내적. 중간고사가 여기서 갈라요. 나쁘게 말하면 벡터는 중간기말이 2번 나옵니다. 그치?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중간고사 기하가 날라갔어. 그럼 기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벡터 때문에 싫었는데 이러면서 안 하게 되는 것이 벡터. 그럼 벡터가 끝나고 나면은 좀 우리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곳인가? 그때부터는 공간도형입니다. 사실 공간도형도 오늘 이제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왜 크록스라고 교재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그거에 이제 좋은 문제들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용이 좀 적다 하지만 문제는 어렵다. 그래서 다른 거 하면서 내용 정리를 하나씩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배우는 게 별로 없는데 문제는 고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설명해 보면 진짜 그거로 다 설명이 돼요.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니까 벡터가 내용적으로는 좀 마지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자신이 있는 거야. 3월달에 앞에 2차 곡선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대신 지금은 이 밸런스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딴 거 하느라고 이거 못했어요 라는 말은 이제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그 못한 만큼 그냥 성적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해야 되는 거지. 벡터를 좀 들어가 보자면 벡터는 유향 선분이라고 합니다. 유향 성분? 선분? 방향이 있는 선분. 사실 이 선분이라는 말 때문에 반직선인데 웬 선분? 길이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안에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어요. 방향이 중요하고요. 길이가 중요해요. 그럼 방향은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저기, 저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인데? 당연히 방향을 얘기할 때는 시작점과 끝점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반직선이라는 건 우리가 아니까 반직선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겠다라고 해서 반직선을 그렇게 써요. 이게 벡터입니다. A에서 출발, B에서 끝. A에서 출발, B에서 끝. 그럼 A, B 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거죠. BA 벡터는 뭐야 그럼? 이 벡터야. 굉장히 둘이 친하잖아. 하지만 벡터 세상에서 이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벡터가 아니라고 쓰는 겁니다.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 선분이라 부를 정도로 길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 길이를 뭔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길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어때?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이 녀석에 길이라고 절대값이라고 써주면 어때? 그럼 이게 길이다. 길이. 길이 입장에선 그럼 BA 벡터의 길이하고 어때요? 같죠? 그렇죠? 길이 자체는 같잖아요. 그 다음 이게 우리가 행렬에서 얘기했던 거랑 유사한데요. 우리는 지금 이 벡터라고 하는 녀석의 새로운 차원을 배우는 거죠. 얘는 길이니까 실수값 아니야? 뭐 사함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전에 배웠던 녀석이잖아. 실수. 새로운 차원을 배우는 겁니다. 기존에 실수라는 게 있었는데요. 벡터라고 하는 어떤 방향이 생긴 녀석을 새로 배우는 거예요. 그 행렬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숫자 1이랑 2는 실수해서 배웠지만 걔네들 마치 캐리어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2 곱하기 1 행렬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차원을 하나 만든 것처럼 벡터도 이런 차원을 하나 만드는 거고 나중에 가면 벡터가 행렬이 돼요.
나중에 가면 벡터를 행렬로 표현을 해요. 이제 나중 얘기고 새로운 차원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둘은 다른 벡터예요. 근데 둘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방향까지 같아야 같습니다. 그 다음 벡터는요 평행이동하면 같은 것으로 봐요. 평행이동하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면 평행사변형꼴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평행사변형은 요 녀석에서 요 녀석 가는 벡터가 그대로 평행이동했잖아요. 둘이 같은 벡터예요. 여기도 둘은 같은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평사가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는 벡터에 같다는 걸 쓰기가 좋아요. 그 다음 이 벡터에서 자주 나오는 도형은 바로 정육각형입니다. 벌꿀 구조, 벌집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습이나 공부하실 때 이 정육각형을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정육각형이면 아시겠지만 여기 콕 집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니? 이렇게. 그 다음 얘네들이 다 뭐가 돼? 정삼각형이 되지. 길이가 다 똑같아. 다. 심지어 요거랑 요것도 길이가 같지. 2배잖아. 그래서 평행하고 2배니까 정육각형을 가지고선 벡터 설명을 많이 해. 무슨 얘기냐? 요 벡터랑 이 벡터랑 어때? 같아. 이 벡터랑도 어때? 같아.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 벡터랑도 같은 벡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육각형에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오니까 정육각형을 가지고 벌꿀 모양을 가지고선 벡터를 연습하면 좋겠다. 벡터는 방향하고 크기가 결정된다. 방향은 반직선의 화살표로, 크기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절대값 어때? 그리고 벡터는 평행이동하면 똑같기 때문에 평사나 정육각형이 잘 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벡터가 같다는 말은 방향도, 크기도 같아야만 같다. 하나하고 다르면 다른 벡터야. 설명이 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A, B, B,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가 벡터라는 거를 이제 조금 계산을 한번, 연산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 단원이 연산이니까 연산이라는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갖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벡터는 0벡터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 상징적인 의미지. 0벡터는 출발점과 끝점이 똑같으면 0벡터 아니겠어? 0벡터 크기는 얼마야? 0일 거야. 상징적인 의미잖아. 방향은 없어. 0벡터는 방향이 없다고 보는 거야. 점 같은 녀석이니까. 는 한번 약속했고 0벡터 약속했고 이제 드디어 벡터 더하기를 한번 약속할 건데 더하기는 직관적으로 아주 간단한 걸 만들었거든? 요런 거 어때? A, B, B, C 3단원법이랑 비슷해. A, B 더하기 B, C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니까 어떻게 쓴다? A, C 이게 간단해. 벡터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럼 요걸 그림으로 끌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여기 A, B가 있습니다. 예. 근데 B에서 이렇게 C로 가는 녀석이 있대요. 더하기를 하면 시작점에서 끝점만 연결하는 벡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벡터예요. 자, 벡터 자체예요, 이거. 근데 크기 2개 더하면 이 크기가 돼? 절대 안 돼, 그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절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벡터가 더해지면 이 벡터가 된다는 거지. 크기를 더했더니 이 크기가 된다라는 뜻은 아니야. 크기들은 아니야. 벡터가 그냥 같다라는 거지 크기는 아니야. 그럼 뭐가 같은데요? 크기도 말장난 같지만 이거랑 같은 거지 각자 크기를 더해서 같은 게 아니야. 절대 같은 그림이 아니다. 벡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삼각형이 되게 약속을 했어요. 됐죠? 요걸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A, B 벡터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A, C 벡터랑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얘가 이거지.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약속을 했는데 A, B랑 그럼
AC랑 벡터를 더하면 무엇이 될까? 이잖아? 근데 아까 설명하기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평행 이동하면 똑같다 했지. 그럼 AC 벡터를 B로부터 출발하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바꿔주면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이런 벡터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둘 사이에 평사를 만들어가지고 끝에 점 있죠. 이 벡터랑 이 벡터에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끝 벡터를 연결해주면 덧셈인 거야.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 벡터가 하나 있고요. 그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 벡터. 이거는 그림이 없어도 수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벡터. 3단 논법처럼. 두 번째는 시작점이 똑같을 때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벡터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벡터의 덧셈이야. 그러면 질문. 덧셈 이거는 그래 알겠어. 자연스러워. 오케이. 그럼 덧셈을 왜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 덧셈을 왜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 다르게 좀 약속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덧셈을 가장 직관적으로 약속하는 방법이 이거 아니니? 예를 들어 어디야? 너라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뭐라고 쓸 것 같아? 4,6이라고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이걸 이제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면 얘는 0을 기준으로 1,2에 도달하는 벡터이고 두 번째 3,2, 3, 4에 도달하는 벡터 요거 둘을 더하면 아까 말했던 요 평행사변형처럼 만들어지는 벡터 설명했지. 이게 바로 4,6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에서 써먹으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특이하게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목적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지. 더하기를 요거로 쓰려다 보니까 지금처럼 평행사변형이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의 덧셈이 약속이 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오히려. 오케이? 뭔가 연산 정의할 때 지금 구조 맨날 똑같은 거 봤죠? 행렬도 그랬지만 능이 어떻게 약속되는지 보여주시고요. 상징적으로 영벡터가 뭔지 보여주고 이제 덧셈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설명되죠? 그 다음 아까 이 벡터가 새로운 차원이라 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써보자는 거죠. A, B 벡터가 있어요. A 출발, B 끝점. 근데 여기다가 3을 이렇게 숫자를 곱해주면 이것도 대박 특이한 거 아니에요? 너는 벡터예요. 근데 너는 실수야. 그래서 이게 이름이 실수배야. 벡터랑 벡터랑 곱했다는 게 아니라 실수를 곱했다는 뜻이야. 실수배. 그럼 이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 AB 벡터의 3배는? 그치. AB 벡터의 3배는 길이가 이 AB가 있을 때 시작점 A는 똑같이 가고 야 이거를 3배로 이렇게 늘린 거 있잖아. 요점 이게 바로 3AB 벡터가 직관적이지 않아? 이것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1,2 벡터가 있는데 여기다 3을 곱하면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게 익숙해? 자연스러워. 3,6이라고 쓰는 게 자연스럽잖아. 이렇게 쓸 거잖아.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3배를 늘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앞에 실수배가 들어갔다. 그 방향을 연장해서 3배로 늘어나 라는 뜻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AB 벡터는 어떻게 써야 돼? 태연아, 마이너스 AB는 뭐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드는 느낌에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1, 요 반대 방향으로 1만큼 그럼 이건 마치 BA 벡터랑 똑같은 거네. 시작점과 끝점을 바꿔버리는 거지.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야. 그리고 1이니까 길이는 똑같고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것도 보시면 얘처럼 보면 2,4라는 벡터에 마이너스 붙이면 우리 어떻게 쓸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쓰지 않겠어? 다 나중에 이걸 쓰기 위해서 지금 밑작업을 이렇게 해놓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이런 거에 좀 적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이제 고비자 위험 신호가 옵니다.
뭐 여기까지는 졸리긴 하지만 어렵지 않았는데 첫 번째로 위기가 오는 게 바로 요건데요. 마이너스를 쓸게요. 근데 지금까지 그럼 이 밑작업한 걸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3,4의 벡터에서 1,2 벡터를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2라고 쓰지 않아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 또 약속을 해야 되니까 1,2 아까 여기 그렸다 여기 요 벡터랑 요 벡터랑 뺄 거란 말이에요. 두 개가 이게 3,4고 얘가 1,2인데 두 벡터를 뺀다는 건 그럼 무엇이냐? 뺀다는 건 이건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그리잖아요. 그럼 2,2가 돼요. 자, 그럼 빼기는 이제 얘인데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 A하고 시작점을 동일해서 빼요. 빼면 뒤에 있는 문자에서 앞에 있는 문자를 긁어주면 빼기가 돼요. 원리는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라 첫 번째로 위험 신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빼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수학에서 계속 등장하는 거 있지. 이게 빼기야. 이걸 외워가 끝이 아니죠. 반대도 있잖아요. 반대가 뭐야?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돼? 내가 원하는 출발점으로 얘를 바꿀 수 있어요. BC 12예요. 12. 12B, C12B를 가리는 12. 내가 원하는 시작점으로 바꿀 수 있어요. 12는요. 나 원점을 원해. 그러면 빼기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했으니까 여기가 P, 여기가 C겠죠. 빼기는 이 뜻이다. 뒤에 있는 출발점이 똑같아.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 이게 빼기인데 반대도 많이 쓴다. 이런 어떤 벡터를 빼기로 활용했을 때는 시작점이 같은 문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위험 신호고 중요하다. 연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빼기. 자, 마저 합시다.